여론조사로 만나보는 민심의 선택 배수진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고 우면하지 않는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좌충우돌 시사평론가 수민킴입니다. 자,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이 문자 읽어야 되나? 이거 저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걸 수도 있어요. 네. 정치쇼 애청자시기 때문에 읽어드립니다. 이용우님 커피 드릴게요. 이용우님, 배수진이 초심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예전엔 성대모사도 자주 하셨는데 요즘엔 도통 안 하시네요. 배수진 덕에 많이 웃었는데 나 이거 괜히 읽은 것 같아요. 오늘 요즘에 막 던질 것 같은데. 요즘에 안 들으신 거 아닙니까? 에? 요즘에 안 들으신 거 아닙니까? 그래요? 혹시 네. 지난주에 안 했었나요? 에? 지지난주에는 했을 건데 네. 제가 격주로는 하거든요. 아무리 적어도. 맞아. 네. 저는 지금 근데 우리가 이 청취자분들에 네. 대해서 변명을 하면 안 됩니다. 네.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네. 앞으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네. 모든 방송에 배수진을 치고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 이 성대모사에 대해서는 저 김평론가는 저 걱정 안 하는데 우리는 배 소장 걱정되는 아니, 오늘 배 소장님- 막 던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배 소장님의 이- 노력하는 모습이 또 웃음 포인트입니다. 이용훈 애청자의 바람은 네. 배 소장이 좀 더 해라. 성대모사를 뭐 이런 또 요청이겠죠. 자, 오늘 갑니다. 몇 개 나오나? 오늘은 또 날이 엄중한 날이기 때문에 성대모사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괴로우신 분 지금 목소리 한 분 나왔고 오늘 저 그러면 대통령부터 다 나오는 겁니까? 이재명 예? 네, 한마디로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비슷한데 오늘도 좋아요. 대통령하고 네. 양당 대표들도 등장하니까 보시죠. 자, 일단 개혁신당 11시에 저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결론 날 거로 봐요? 김수민 평론가는. 그 사이에 사정 변경이 없으면 네. 갈라서는 걸로 결론이 나겠죠. 네. 박원석 전 의원 인터뷰에서도 예. 이미 기획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예. 뭐 가른 것이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 그렇게까지 상대방을 본다면 예. 이준석 대표 측에서 만류를 할 것 같지도 않지만 예. 만류한다고 해도 이미 늦은 거 아닌가. 저도 개인적으로 왜 그렇게 느꼈냐면 저 박원석 책임위원하고 네. 방송도 많이 하고 얘기도 많이 해봤는데 저는 박원석 최고위원이 저렇게 격앙된 목소리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늘 지금 격앙되게 이제 인터뷰를 해주셨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감정의 골이 깊어서 저는 이거를 진짜 몇 시간 내에 되돌릴 수 있을까라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결별로 갈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치 현상에 대한 분석은 현실적 분석을 하는 게 맞죠. 현실적으로 본다면 머제의 사태를 종합할 때는 뭐 결별이죠. 결별이죠. 당을 깨는 건데 저는 좀 다를 수도 있고 다르기를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정말 빅텐트를 후원하고 또 예. 지원했던 성원했던 지지층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죠. 그리고 저는 이준석 대표가 팬덤이든 뭐든 간에 다 내려놔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이준석 대표도 미래가 없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네. 이 과정을 보는 겁니다. 네. 정치라는 거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도 매우 중요해요. 그 과정을 어떻게 거쳐졌냐에 따라서 나중에 대선 후보가 되기도 하고 또 당선도 되고 그러는데 그 과정이 못마땅스러우면 결국 유권자들은 또 마음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낙연 공동대표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 생각할 때 좀 미흡한 점도 있겠죠.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더 큰 정치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겠죠. 뭐 배복주, 류호정 등등등.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내려놔야 된다. 만약 이게 10시에 이낙연 공동대표가 결별의 수순으로 간다면 저는 픽텐트도 그렇고 이준석도 그렇고 미래가 없어요. 자, 만약 결별한다고 하면 그럼 이낙연 대표 측의 미래, 이준석 대표 네. 측의 미래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걸 배 소장은 양쪽 다 미래가 없다, 다 죽는 거다, 뭐 이런 취지인 거잖아요, 지금. 뭐 다 죽지는 않겠죠. 당장에는. 일단은 선거는 그대로 고고싱 예. 하는 것이고 예. 이준석 대표 쪽은 본인이 어느 정도는 정권을 쥐고 예. 정책 발표라든지 또 홍보 이런 것들 이어가기로 했던 건데 반대하는 쪽이 나가는 거니까 일단은 이제 당 내에서는 순항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당 내에 남아있는 다른 사람들이 예. 그래도 이 대표가 잘못했어. 우리는 남아있긴 하지만 잘못했어. 이 분위기도 아닌 것 같아요. 예. 조홍천 의원을 포함해가지고 뭐 금태섭 전 의원도 그렇고 이현우 의원도 그렇고. 이준석 중심으로 가야 돼. 예. 그게 현실이야. 이게 그쪽의 기류기 때문에 예. 일단 당의 운영은 이준석 대표가 하자는 대로 예. 흘러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낙연 대표 쪽은 갈라서게 되면 근데 지금 와가지고 예. 뭘 새롭게 크게 준비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좀 속닥하게 갈 가능성이 높다. 예?
속닥하게. 속닥하기가 뭐예요? 이게 사투리인가요? 조금 네. 규모를 줄여서. 네네. 소담하게.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김종민 의원이 이제 지역구 도전해야 되니까 예. 거기 붙이고 비례대표 몇 명 되고 근데 플러스 알파로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민주당 이탈자입니다. 어제 김영주 의원도 네. 탈당했고. 근데 민주당 이탈자가 이제 이준석이 있다 그러면 나 거기 안 가. 이럴 수도 있는데 예. 이준석이랑 이낙연 헤어졌다며 그러면 이낙연 쪽으로 갈 개연성이 조금은 더 있는 거죠. 친문 정당 네. 일종의. 친문 정당까지는 모르겠어요. 예. 하지만 이제 그 정도를 근데 그것도 크지는 않을 거다라고 예. 한다면 뭐 목표를 크게 잡지 않고 선거 이유를 내다보는 예. 그런 행보 뭐 포스트 민주당이라든지 이런 예. 것 쪽을 내다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예. 이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만 사는 정치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일도 살아야 되는 정치를 하는 건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무선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한 것인데 이 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봤습니다. 4%. 국민의힘이 37%, 민주당이 31%, 개혁신당이 4%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시끌벅적하고 그래서 뭐 합해서 이준석 대표의 뭐 팬덤이 야당 법석이 나왔고 뭐 배복주, 류호정 이어지고 뭐 이낙연 공동대표에 대해서 윤핵관 같다는 이야기도 해서 김종민 지금 최고위원은 뭐 전두환 같다 뭐 이런 정말 막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이렇게 합하면 지지율은 일단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서로 이질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상이몽이 아니라 동상일몽으로 만드는 정치력이 발휘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준석 대표 보십시오. 안철수 의원과도 충돌, 윤핵관 윤석열 대통령과도 충돌, 이낙연 공동대표와 충돌 이러면은 이런 정치는 미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이준석 대표의 충돌의 역사. 아니야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좋아하는 팬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가 가야 되는 길은 더 넓은 길이고 더 높은 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찢어버린다. 저는 빨리 지금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10시 되기 전에 이준석 대표가 이낙연 공동대표에게 전화를 해야 됩니다. 전화를 해서 그래도 우리 같이 다 내려놓자. 저도 다 내려놓겠습니다. 다 내려놓겠습니다. 저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보거집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준석 신당 잘 안 될 거라고 얘기 다 했습니다. 근데 이런 말에 뭐 무게가 실리면 좀 위험하긴 하죠. 근데 제가 나중에 이준석 대표 인터뷰하면 그 질문을 꼭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정신하면서 이 대표급하고 충돌 안 한 적이 없네 보니까. 안철수 그러니까 대표랑도 그렇고 저는 윤석열 후보랑도 그렇고. 짧게만 나도 말씀드리면 있습니다. 왜 뺍니까? 만덕산의 힘 손학규입니다. 그러네. 아니 근데 이런 이슈 파이팅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를 가리켜서 앙팡 테러블이라고 그러고 그런 부분이 사실은 도전하는 젊은 정치인의 모습으로서 또 젊은 세대에겐 지지층들에게는 호감을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기성세대에게 도전하는 그 모양새가. 그게 어느 정도라 해야 되죠.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이건 아닌 거죠. 그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여기하고 부딪혔던 거는 이준석 대표에게 상당한 자산이 됐습니다. 근데 작은 당에서 부딪히는 거는 좀 다르게 볼 수 있거든요. 다 작은 당으로 가서 새롭게 도전을 하는데도 손학규 전 대표나 이낙연 대표하고 또 부딪힌다. 안철수 그렇죠. 안철수 당시 어쨌든 전 의원하고도 부딪혔던 것이고 이런 부분은 좀 그 부담이 크게 될 수 제가 있죠.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같은 갤럽 조사에서 총선 다수 후보 당선 희망 정당에 국민의힘이 총선 다수 후보 당선 희망 정당에 36. 이번 조사를 보면 36이고 민주당이 31이고 제3지대가 18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18이라고 하는 올 수 있는 지지층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20대 무당층 성향 중도층의 제3지대 승리 희망이 3주 전보다는 적어졌지만 여전히 이들이 개혁신당을 지켰다라고 하는 응답 비율도 적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거 숫자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데 이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다수 후보 그러니까 총선 승리 희망 정당 숫자하고 정당 지지율 거의 비슷하거든요. 숫자가.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근데 제3지대는 왜 이렇게 차이나요?
제3지대와 개혁신당도 다른 개혁신당이 건가? 동의원은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데는 개혁신당밖에 없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유권자 입장에서 네. 그러면 내가 거대 양당이 싫어서 제3지대 일단 지지하는데 그럼 거대 양당 싫다고 개혁신당 찍어야 되는 것도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런 것도 똑같은 협박 아니냐. 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의 평가를 하는 건데 네. 상대평가적으로는 개혁신당이 일단 있기 때문에 네. 거대 양당보단 낫지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있고 네. 근데 절대평가로는 내 마음에 쏙 안 들어. 라고 하는 생각이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준석, 이낙연 두 공동대표를 봤을 때 장점은 인지도가 높습니다. 예.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이 제3지대 하겠다라고 했을 때보다는 시선도 잘 가고 예. 어느 정도는 어떤 정치를 할 것이다라는 게 감이 와요. 네. 근데 이들의 단점은 뭐냐? 거대 양당의 전직 대표였다. 이들 역시도 거대 양당 출신이다. 예. 이거 제3지대가 아니라 제1.5지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예. 좀 출렁출렁 할 수 있다. 그리고 원래 또 제3지대가 출렁출렁 하는 게 있는 게 2016년 총선 때도 국민의당이 한때 여론조사 지지율 8%까지 떨어집니다. 맞아요. 예, 그러다가 나중에 총선 본판에서 26%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축성이 대단히 큰 게 제3지대 운명이다. 그럴 수 있죠. 예, 거기에 이제 개혁신당이 기로에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빅데이터는 하나 볼까요? 오늘 오랜만에?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오피니언 라이브 캐치애니로 지난 2월 12일부터 17일까지 설날 명절 연휴 직후죠. 근데 양쪽 다 좋은 이게 경우네. 이준석, 이낙연 두 인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낙연 공동대표는 이렇게 막 팬덤을 불러오는 그런 정치 스타일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도 팬덤 인터넷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연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아 오늘 많이 나오네 동대모사요. 예. 갑자기 연이라는 노래가 생각나네요. 네. 네. 분발하셔야 되겠습니다, 배 소장. 그러니까 저희 뭐 성대모사를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왜 이제 와서 뒤로 진중한- 마이클 잭슨처럼 아니, 왜, 저는- 왜 진짜 네. 순수 빼? 스텝을 저는 밟으시니까. 진중한 데이터 분석입니다. 네. 누구 배종찬 네. 성대모사 아, 네네. 아니야? 그래도 좀 비슷합니다. 예. 이준석 네. 이 긍부정 비율을 보면 빅데이터 긍부정 비율을 보면 긍정이 25% 부정 68이에요. 네. 이낙연 공동대표도 24% 긍정이고 부정이 73이면 그 내용을 보면 뭐 비판하다 갈등 비판 우려 두 사람 똑같아요. 갈등 반발 비판 우려 차별 불만 뭐 좋은 내용이 별로 없어요.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냐면 정말 두 사람이 불완전한 결합을 한 거예요. 그건 우리 시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녹여내야죠. 그게 능력이죠. 그걸 투리가 리쌍 브라더스라는 이야기도 하잖아요. 네. 했어야죠. 이게 꿀케미가 안 되면 네. 제가 엑스케미가 된다는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방송용 용어로 엑스에 들어가면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꿀케미가 돼야 되는데 동상 일몽이 돼야 되는데 동상 신몽이 된 거죠. 케미가 안 되면 짬짜면식으로라도 승부를 걸어야 되거든요. 후라이드 반 양념 반이라도. 예. 뭐 나름대로 짬짜면이나 네. 후라이드 반 양념 반도 나름의 경쟁력은 있잖아요. 맞아. 네, 근데 한 그릇에 못 담아내고 있다. 한꺼번에 주문이 안 됐다 이거죠. 오늘 완전 알겠습니다. 김수민 빵빵 터지네요. 자, 빵 먹었나요? 예, 저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배 소장이 예? 지금 아, 유목 그런 거예요? 코드에 있어서 저 분발하셔야 돼요. 성대모사 하나는 나와야 됩니다. 예. 아니면 저 그 특유의 그 있잖아요 이니셜 해가지고 뭐 그러니까요. 중수청 이런 거라도 해야 됩니다. 지금 나올 지금. 거예요. 네. 아, 그렇습니까? 예. 자 이거 지금 여론조사 이거 정당 지지율 좀 볼게요. 이거 좀 소개해 주세요. 지금 국민의힘이 그러니까요. 민주당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는 여론조사. 그러니까 이게 설날 명절 이후에 연휴 이후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대체로 민주당 지지율을 앞서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따지고 보면 대통령의 KBS 대담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상황 자체가 썩 좋지만은 않거든요. 예. 게다가 또 뭐 경제 뭐 의대 정원 이슈가 긍정적일 수는 있겠지만 여론상으로는 긍정적이다 하더라도 지금 또 상당히 긴장감 이 국면입니다. 근데 이 조사 결과를 보면은 CBS 노컷뉴스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지난 15일 16일 실시한 조사인데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봤는데 국민의힘이 44.3%, 민주당이 37.2%예요. 그러니까 한국갤럽에도 아까 국민의힘이 37, 그 다음에 민주당이 31. 이게 뭐냐면 3R이다. 3R. 아 드디어 나왔네요. 나옵니다. 오. 3R이에요. 예. R은 뭐? R은 뭐냐면 R이 누구 성대모사야? 아니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예, 쓰리야. 너무 가상인물, 깊숙이 가상인물. 훅 들어오지 마요. 배고프니까. 3R은 뭐냐면 이 R이 결국 리스크예요. 그러니까 리스크. 이 기간 동안에 어떤 리스크가 있냐.
여전히 이재명 대표 리스크가 있습니다. 네. 재판 리스크 3월 19일 날 총선 때문에 좀 미뤄달라고 했는데 김동연 부장판사죠. 예. 김동연 부장판사는 뭐라 그럽니까? 총선은 총선, 재판은 재판이에요. 이랬단 말이에요. 네. 누군지 그 목소리를 모르니까, 모르니까 막 성대모사를 해도 너무 될 것 너무 같아요. 자꾸 들어오지 마요. 이게 다음에는 그다음에 이순신 장군 성대모사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R이 뭐냐면은 조추성이에요. 조추성. 그러니까 조추송에 R 들어가나요? 아니 좀 들어보세요. 이게 R이 리스크지 리스크. 그러니까 리스크가 세 개라는 얘기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두 번째 리스크는 뭐냐? 리스크 뭐냐면 3R. 오케이.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이 등장하고 네. 추미애 전 장관, 네. 송영길 전 대표가 무슨 민주혁신당을 만든다고 하나요? 네. 가칭. 이러다 보니까 결국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게 마지막은 뭐냐면 공천. 대체로 이제 국민의힘은 공천 잡음이 거의 없는 편인데 계속해서 불거져요.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3R로 지지율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봐야겠죠. 어떻습니까? 이 3R 분석. 네, 뭐 예. 공감합니다. 예. 이 중에서 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공천이 제일 리스크인 것 같다. 왜냐면은 사법 리스크는 원래부터 예전 뭐 대선 때부터 있었던 얘기고. 네. 그다음에 조추성? 조추성도 뭐 좀 된 얘기인데 공천은 지금 진짜 총선 이펙트 제일 중요한 공천인데 여기서 지금 잡음이 계속 나오잖아요. 민주당. 네, 일단 볼 수 있는 게 이 네. CBS 노컷뉴스하고 이제 한국사 여론 연구소 네. 여기 조사 중에 또 하나를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평가가 있거든요. 근데 잘한다가 38.0%, 잘못한다가 56.6%예요. 네. 이 구도가 사실 이재명 대표가 원래 갖고 있었던 사법 리스크의 구도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그대로 좀 갖고 오는 성격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네. 이 상황에서 이거 사법 리스크는 일단 구속영장 기각으로 어느 정도는 좀 미뤘다고 했을 네. 때, 근데 그래도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도 갖고 있는 생각이 이재명 당은 곤란하다. 예. 그렇게 되는 상황인데 이제 공천 파동이 여기에 겹치면서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정도의 외연 확장성 이상으로 못 가고 있는 이게 이제 지지율에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 같습니다. 자, 그 배 소장. 이게 왜냐하면 이제 수도권 위기 현실화될 수 있는 게 지금 국회 부의장까지 지냈던 네. 김영주 현역 의원이죠. 중진 네. 더불어민주당이 뭐 탈당했다는 지금 소식이 전해졌죠. 탈당 어제 하겠다고 선언했어요.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수도권 위기가 공천으로 인해서 현실화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당 지지율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개혁신당도 지금 내 코가 열자다라는 상황이지만은 네. 뭐 개혁신당이 지금 이 상황에 탈당한 친문계 현역 민주당 의원들이 옮겨갈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소속으로 나오더라도 다자대결에서 현역 의원이 있는 많은 민주당으로 상당히 위태로울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승복을 하고 수긍을 해야 되는데 억울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친명일색으로 자객공천하고 명분 없이, 왜냐하면 김영주 국회 부의장도 대체로 당이 굉장히 협조적인 인물인데 이렇게 반발하는 거는 본인이 공천 과정에 수긍을 못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상황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사실 가장 두드러진 경우죠. 알겠습니다. 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CBS 노컷뉴스 KSOI 조사 개요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난 15일 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자동응답으로 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무선 자동응답 네. 조사. 네. 네. 배 소장, 이거 배 소장이 알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궁금한 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 여론조사 비명계 쪽에서 정체불명의 여론조사다. 이게 당 공식 기구가 아니고 비선 조직에서 돌린 거다. 아까 이제 문학진 전 의원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인터뷰에서. 네. 그런 여론조사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때요? 업계에서는 어떻게 봐요 이거? 그러니까 당에서 예를 들면 총선 때 당에서 이런 형태로 여론조사 돌리는 것들이 있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이제 그런 조사들이 있어서 2016년에도 문제가 됐어요. 그때도 조사 결과가 일부 공개가 되면서 미확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네. 확인이 되지를 않아요. 당에서 했는지 아니면 네. 이게 정확한 조사 결과인지 누가 그럼에 했는지. 불구하고 네. 이게 분명한 기준이 있다면 아니 그런 일 없어. 우리는 이 기준에 따라 되고 네. 만약 그 기준이 아니라면 어떤 것도 확인을 하거나 믿거나 네. 또 할 필요 기준이 될 이유가 없어요라고 분명히 밝히면 되는데 네. 이게 미확인된 여론조사가 누구는 빼고 현역은 빼고 또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 1, 2위를 다투던 사람들은 빼고 이런 이제 온갖 미확인된 이야기들이 횡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분명한 기준만 있다면 우리 절대 그런 일 없다라고 확인을 해주면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잘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이게 뭔가 당헌 당규에 또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관리되는 것 이외에 다른 꼼수가 있나 이렇게 불만을 삼을 수밖에 없는 게 벌써 이제 호남에서도 터지고 그다음에 주로 이게 문학진 비명계 의원, 현역 의원들이 아니 그렇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이제 문학진 의원은 이전에 아슬아슬하게 당선됐었나요? 문 세 표로도 유명하고. 맞아 예전에 그다음에 인재근 의원은 남편의 정치적 예. 자산을 예. 이어서 예. 김건태 예. 고인이 된 김건태 예. 전 의원이죠. 근데 그렇다면은 왜 이재명 대표가 이런 불만인 거예요? 왜 우리한테는 전화 걸면서 같은 중진이고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사람에게 전화를 한다고 하는데 왜 그러면 정성호 의원이나 조정식 의원한테 전화 안 하냐 그런 권유나 요청을 안 하냐 이게 이제 공정성이나 균형성에서 터져 나오는 불만이 되는 거죠. 어떻게 봅니까 김준현 평론가 네. 이런 여론조사가 돌아다니는 거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당에서 만약에 당에서는 안 했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하긴 네, 하더라고요 지금. 당에서 실시를 한다면 네. 처음에는 굳이 공표를 안 할 수도 있어요. 네. 한번 몰래 해보는 거니까. 근데 드러났을 때는 이제 인정을 하거나 혹은 아니면 부인해야 되거나 하는 건데 네. 근데 비선에서 실시했다면 네. 혹은 비선이 아니라 뭐 당 공식 라인이 아닌 다른 쪽에서 자발적으로 했다라고 하면 그거를 이제 당 지도부에서 인용을 한다거나 예. 이거 조사 결과가 좀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네. 당에서 한 거면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확인이 안 되지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언론사를 통해서 하거나 뭐 자체적으로 할 때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올려야 되는데 예. 정당은 안 올려도 돼요. 그러니까 정당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봉표를 안 하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수현 평론가가 이 지도부가 인용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해주신 거구나. 네. 배소진 여기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배 소장 김수현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